한 며칠 전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너무 검사만 많이 쓰는 것은 좀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하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랬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다들 어땠습니까? 주호영이 간이 부었나 이랬죠. 하긴 마침 그 말이 나온 게 언제냐 하면은 그 용궁 내부에서 주호영 저거는 뭐 아예 깜도 아니다.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면서 그냥 윤석열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쇼하라면 쇼하는 그런 광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그러면 주호영이 당대표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당대표 후보자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용궁에서 나왔다고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호영은 아예 그쪽에 그 순번 번호표도 안 준다. 그냥 지금 좀 고분고분하니까 써먹고 버릴 거고, 저걸로 주호영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참 과격하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온 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주호영이 윤석열에게 쓴소리를 비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착한 겁니다. 아주 착한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뭐 다음 날인가 하루 이틀 그 틈을 두고 동아일보 사설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주호영이 쓴소리를 했다. 그 말에 윤석열 귀 좀 기울여라. 서로 손발이 참 잘 맞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러면 주호영은 동아에 누군가하고 줄이 다 있는 것일까? 이 시점에 겨우 가진 것도 사실은 없고 겨우 비대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에게 쓴소리를 한다?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첫째는 그겁니다. 윤석열과 주호영이 그러니까 배드캅, 굿캅 이런 놀이를 하는 것인가, 그런 역할 분담을 한 것인가. 여기에 또 의심스러운 것이, 이준석이 마치 주호영은 나서지 마라, 내가 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했죠. 그래서 밖에서 이준석과 주호영은 비교적 순탄한 관계다, 이러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상황에서 둘이 이런 역할 분담을 한 것인가? 이 둘 다 어쨌든 정치인이고, 정치인들이 그 본심으로 양심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은 좀, 그러면 좀 불안하죠. 그러면 주호영이 이준석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호의적인가, 밖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이, 주호영은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그대로 말하자면. 그래서 전당대회를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빨리 하고 싶은 것 같고, 이걸 추진하고 있죠. 이준석을 안배해서 전당대회를, 이준석의 그 징계가 끝나는 훨씬 뒤에 하자,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주호영은 역시 윤석열 사람이구나. 윤석열은 주호영을 까무러 안 본다 하더라도 주호영은 윤석열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봅시다.
주호영이 검사를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검사를 쳐내기 위해서 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냥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쳐내는데.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과 한 팀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들이 아니고, 지금 검사로서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 너희도 검사 아니냐? 검사 너무 많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가능하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여의도에 있는 검사를 이번에 제거하자, 그걸 쳐내자 하는 의사표시일 수 있다. 그러면 윤석열과 한마음이면서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면서 검사 너무 많으니까 쳐내자, 성립이 되죠. 통일부는 그냥 너무 검사에 편중해 있다는 기존 의식을 갖고 검사 쳐내자 이렇게 동의해서 밀어준 겁니다. 아니면 내통하고 있거나. 자, 이런 몇 가지의 그 관계를 설정을 해놓고 요런 경우일까 저런 경우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침 최근에는 윤석열이 8월 마지막 주에 주호영하고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을 불러서 만찬을 할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팀이구나. 그러면 이게 윤석열의 플랜이구나. 윤석열에게 덤벼드는 게 아니고 그 뜻에 따른 거구나. 일단 이렇게는 가닥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궁에서 그 윤석열 그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아주 구체적입니다. 8월 21일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비서관급 이하에서 윤핵관 라인 또 다른 비선 라인을 타고 들어온 자들을 지금 가려내고 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숙청 대상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윤 대통령에게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견 없이 거기에 충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윤핵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력 정치인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참모들을 찾아내서 정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대놓고 정리한다. 확실히 그 칼질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제로 비서관 이하급 직원들, 일반 직원 아닙니까? 거기에 글쎄 먼저 청와대에서 갔다면 한 1000명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나오는 말로는 믿을 수는 없지만 수천 명 이런 소리도 합니다. 거기에 그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늘어났을 거다, 그렇게 짐작은 하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 비서관 이하급 직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진행 중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일이냐? 리마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를 쳐내라, 프락치를 제거해라 이렇게 했더니 윤석열이 뭔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좌파가 아니라 보수를 지금 쳐내고 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애국 보수, 대한민국파 보수, 이게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온건 좌파 혹은 강성 좌파가 아닌 호남 정당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런 보수를 쳐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그 방향, 자기의 그 본색을 드러내면서 내부의 프락치를 제거하고 있는데 보수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국민의힘을 쳐내고 있다. 결국은 최근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이념적 정체성을 보였는가 하면은 문재인 사저를 반경 300m 이거 대단한 겁니다. 문재인 그 퇴임 대통령의 그 집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로부터 300m를 콤파스를 대고 쫙 그려서 그만큼 넓은 영역을 지금 경호를 하는 것으로 경호 강화를 했습니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걸 보고 문재인한테 좋은 거니까 좋은 거야 이러는데 그 말하는 당신은 노예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그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스스로 정신이 그렇게 노예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의견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세포인 것이죠. 일개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어쨌든 그게 좋다는 사람들 있죠. 한 반 있다. 투표한 사람 중에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윤석열이 받은 표에 약간 모자라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썩어빠진 인간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나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을 하거나 사실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될 미래 세대가 죽음을 일찍 맞이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지내면 그 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화학물질 같은 거, 화공약품 같은 걸 뿜어내는 곳에 있으면 우리 그걸 마실 수밖에 없죠. 이게 환경인 겁니다. 우리 국민이 좌파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청소도 하고 벌레도 잡고 하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저기서 벌레들이 자라네, 많이 자라네 이러면 벌레들이 반을 차지한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벌레를 잡아야 하느냐? 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그 윤석열은 허구한 날 사람들을 불러서 오찬, 점심 잔치하고 만찬, 저녁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돈 쓰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자기 집 팔았느냐? 아니죠. 국민의 세금으로 그거 하고 있으니까 공짜로 계속 써제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상임위가 뭐 18개인가 중에 11개가 민주당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따져본다면 이게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냐? 뭐 당연히 좌편향이죠. 그리고 문재인 사저에서 그 울타리에서 300m 그 반경을 더 늘려서 경호를 강화했다 그랬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나온 걸 보니까 문재인 씨가 8월 22일에 그 오후 4시 정도에서 그 한 1시간 정도를 그 동네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문재인 씨 옆에 뭐 문재인 씨를 돕는 비서들 그 사람들도 있지만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 명인 것을 알 수 있죠. 같이 동네를 산책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어떻게 퇴임한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 아닌데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가서 같이 모시고 거리를 활보한 것이죠. 힘을 보여준 것이죠. 문재인은 용궁에서 받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온 말이, 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런 뒤에 나온 게 뭐냐면 8월 28일에 문재인 퇴임 100일 기념 행사를 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무슨 민주당에서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주민들이 문재인을 위해서 해준답니다. 작은 오케스트라가 등장하는 음악회를 곁들여서,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문재인에게 퇴임한 지 100일 된, 그러면 퇴임한 지 100일 된 대통령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 그 기념 행사를 바치는 뭐 그런 형식의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나라가 점점 석기 시대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 없는 자에게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으로, 이렇게 동네 주민이 무슨 상관입니까? 대등한 똑같은 민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받들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 그래, 윤석열이 좌파가 아니라 보수 쳐내기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기가 찬 뉴스가 나왔죠. 윤석열의 일정이 유출됐다. 그게 김건희 팬카페에서 윤석열 일정이 게시판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8월 2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는데 12시에 방문한다. 그러니 뭐 와서 환영하자, 이런 것이겠죠. 시간까지 그냥 내보낸 겁니다. 용궁에서는 유출 경위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그거 경위가 필요합니까? 자기들이 움직이는 거를 그냥 일반인들, 네티즌들이 모인 팬카페에서 이렇게 알고 갔다가 걸어놓고, 그렇지 않아도 무슨 이렇게 보안을 소홀히 했다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러시아 사드 기지 사진이 이렇게 나왔었죠. 러시아 민병대 본부에서 모여갖고 얼굴 사진 좀 찍겠다고 셀카 찍고 해서 그거 폭격당해서 다 날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뭐 드론 경호를 하니 뭐니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팬카페 몇 명입니까? 9만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누가 누군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통팔달 용궁이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주변에서 계속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을 잡아서 끌어내릴, 아니면 윤석열이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하게 할 프락치는 누구냐? 보수가 아니고 아직도 그 속에 있다,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24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건희의 수행원도 전출했다. 매일 한 명씩 사라지는 살벌한 용산, 이러는데 이거 그 성격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내용 좀 보기로 하죠. 최근에 김건희 수행을 겸해서 하던 부속실 소속의 행정관 A씨가 작별 인사도 없이 다른 부처로 전출이 됐다. 이제 근무지가 변경된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됐나 하니까
윤석열하고 가까운 어떤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실에서 일했던 과거 경력이 있었다. 그래서 잘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실에서 일한 게 죄인 거죠. 그러면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민주당 의원일 수도 있지만 뭐 일단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실에 근무했다는 죄로 김건희 수행을 하던 사람이 잘려서 딴 데로 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용궁에 데려갈 땐 괜찮았는데 김건희 수행은 안 된다는 뜻이겠죠. 결국 김건희 측근은 아니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쳐냈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분명해지죠. 윤석열의 적폐청사는, 윤석열의 숙청은 지금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고, 뭐 그런 의미라면 밖에서 이준석도 그 숙청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본인의 허물, 이거는 따지지 말고 그냥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달리 말하면 민주당 출신, 민주당과 가깝다는 이유로 잘리지는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가까우면 잘리고 보수, 이 보수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부터 출연해서 싹싹 제거하고 있다. 용산에서 보수 쳐내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좌파 프락치를 제거하라고 했더니 우파를 쳐내는 윤석열이다. 뭐 이 정도 알려줬으면 그 윤석열에게 가서 윤빠가 되고 윤석열에게 모든 걸 바치고 내일을 기대하고 있던 보수 쪽 사람들, 국민의힘 사람들, 또 나는 괜찮겠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명이 다했다. 내일은 없고 희망도 없다. 내가 숙청 1호다. 뭐 이런 거를 지금쯤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냥 모조리 당하십시오. 윤석열의 칼날에 다 당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아주 큼직하게 베어들고 좌파하고 합쳐버리면 아이고 제1당 윤석열이 만드는 것이죠. 잡혀 먹힘으로써 행복한 윤빠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행복한 개구리로서 마지막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